오늘 화요일입니다. 현직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2월 임시국회 시작됐죠? 예, 네, 예,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었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예, 하게 되고요. 예, 아무래도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시작되는 임시국회라서 많은 의원들께서 활동도 좀 클 것 같고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는 꼭 내가 이 법만큼은 꼭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도 두 분께서도 준비하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김성환 의원님. 예. 네. 아무래도 우리 당은 이번에 그 소위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하는 그 자영업 손실보상법, 예. 네, 그리고 협력 이익공유제법, 그리고 사회연대 기금법 요 법안 이제 처리하는 것하고요. 또 여야가 이제 대체로 합의해 가고 있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일종의 그린 뉴딜 특별법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법,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법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번 임시회 때 꼭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부 업무보고 이후에 오늘 오전에 일부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오셔서 그 그린 뉴딜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네. 환경부의 한정희 장관님이 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혜진 의원께서는 오늘 오전에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 상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어주셨어요? 예. 그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예.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께서 지난번에 한번 거세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 헌재의 취지는 산모의 건강도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도 중요한데 네. 기존의 형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치중되면서 산모의 건강이나 자기결정권이 약간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균형을 잡아주라. 조화로운 그런 입법을 새로 해라. 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입법 시한이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작년에 처리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법적으로 보면은 낙태를 해도 이렇게 규제할 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정부안이 작년에 나왔는데 정부안은 헌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또 거꾸로 네네. 산모의 건강이나 자기결정권에 조금 더 치중돼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걸 좀 더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법안을 제가 제출했는데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반드시 처리되도록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와투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있었다라고 해서 SBS가 이 문건 제목을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삭제된 문건에 대한 것이.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적행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었고 청와대에서는 아니 이거는 너무 나가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산업자원부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6페이지 분량의 문건 해당 문건을 찾았고 그래서 그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조혜진 의원께 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예.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산자부 문건은 그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지나서 한 20일쯤 지나서 문건 작성이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문건이 또 작성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 전에 그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에 네. 일부 언론과 음성학 전문가들이 그 도보 다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눈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 입술을 분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입 모양, 그걸 통해서 이제 음성을 추출해내는 거죠. 거기서 대통령 발언 중에 발전소 문제에 대한 것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셨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구두로 그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신경제 구상을 북한에 이제 전달했는데 책자로도 전달하고 PT 동영상 USB로도 전달했는데 PT 동영상 USB에서 그걸 거론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발전소가 원전이냐 아니면 일반 그 화력이라든가 뭐 그 다른 그 발전소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좀 뭐 원전이면 원전이다 아니면 원전이 아닌 다른 그 재래식 발전 시설이다라고 하든지 또는 제일 좋은 건 그 USB 거기 담겨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공개해주면은 제일 좋죠. 만약에 그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원전이면은 산업부 자료는 그 전후 과정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다시 청와대 보고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산업부 문건은 공개가 됐지만 그거 말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넸다고 하는 USB 안에 들어있는 문건을 공개해달라.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그 해명처럼 진짜 산업부에 실무자한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게 사실이라면 그게 그렇게 파장을 지울 일은 아닌데 문제는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의사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산업부 자료는 그 부수적인 자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우선인 거죠.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청와대에서도 너무 철진한 색깔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낙연 대표도 야당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왜 한국은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는 몰래 원전 지어주려고 하냐. USB까지 넘겨가면서 그거는 이적행위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적어도 공당의 대표면 그 전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합리적 추론이 있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무책임한 소위 일종의 부품 공세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산업부가 그 마침 다른 그 부서 컴퓨터에 들어있던 자료를 공개를 한 거고요. 그 공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제들이 이제 걸려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청와대 지시로 작성된 자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그 이미 이제 사실관계는 좀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USB에는 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USB 자료 뭐 밝히면 될 텐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외교 간에 양국 정상 간에 주고받은 거라 그런 이제 관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중간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나 통일부 장관 등등이 당시에 그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그 관련한 자료나 이걸 전부 뒤져봐도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일종의 이중 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탈원전하고 왜 북쪽에는 몰래 원전 지어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적 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안 맞는 얘기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경솔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우선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 당에서 확인하거나 청와대에서 확인해 본 바 실제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어주기로 약속하거나 혹은 검토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책임한 소위 부품 공세를 안 하시는 게 지금 철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잘
소구력도 없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USB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정상 간에 기밀사항 이제 청와대 여권 표현대로하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전체를 다 보여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제 구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교, 안보, 국가기밀은 대개 외교, 안보, 군사, 뭐 국방 이런 것들인데 정보 이런 쪽들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신경제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 PT를 한 동영상 자료니까 그 딱 그 신경제 구상 그 아이템마다 이제 PT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발전 시설 지원 관련한 그것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공개하기 싫으면 여야 원내대표들만 봐도 됩니다. 진위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뭐 내용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고 사실이면은 공개하고 사실이 아니면은 뭐 아니라고 이렇게 딱 이제 야당 대표도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보고 나서 인정하면 된다. 그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여야 한 대표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보여준다면은 계속 의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여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여당에서 계속 이제 색깔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게 빨갱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색깔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답하기 궁색하거나 해명하기 곤란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곤란할 때 그냥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리는 논리입니다. 너 빨갱이잖아. 그래 버리면 그 사람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짓이 돼버리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 돼버리니까 빨갱이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거꾸로 또 이쪽에서는 그 색깔론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진영이 틀려서 우파가 좌파의 입 틀어 막을 때 빨갱이라는 걸 썼고 좌파가 우파 틀어 막을 때 색깔론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놓고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쪽 주장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과정에서 서로가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진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안 될 때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대통령이 지금 당사자신데 핵심 당사자신데 그러면 사실관계 팩트하고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 본인부터 이렇게 뭉개버리시니까 그러면 뭐 좀 속 시원하게 그냥 답변하면 되실 텐데 왜 저러실까 의심이 더 깊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뭉갠 게 아니고요. 야당과 보수 언론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뭐 마치 산업부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고 그 숨기는 것을 뒤져봤더니 결국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고 했던 게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야밤에 가서 그 삭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자료를 공개를 한 건데 이거는 일종의 뭐 국가 정상 간의 자료가 아니기도 해서 일정한 정보위 논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외교상에 정부 정상 간에 하는 것은 그거는 비공개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산업부 공무원이 그 문서 삭제한 것 가지고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거는 공개하고 나니까 또 다른 걸 또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야당도 그러면 책임 있게 무슨 최재성 수석 얘기처럼 무슨 야당도 책임 있게 무슨 명운을 걸던지 그러지도 않고 뭐 무책임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꼭 꼼꼼하게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왜 산업부의 원전국에서 이 자료를 작성했을까? 당시에 2018년 5월이니까 남북 간에 이제 화해 무드가 엄청나게 고조될 때였죠. 고조될 때였고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이제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신고리 5, 6호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짓기로 하고 매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 그 나머지 것은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 소위 신한울 3, 4호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한 여러 가지 애착이 이 보고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산업부 차원에
이란, 이안, 삼안을 보면 아. 공이 이제 신한울 3, 4, 5기를 예, 예. 저쪽 원래 캐도 당시에 하려고 했던 거기에 보내거나 현재 자리에 지어서 일종의 전력망을 북쪽으로 연결하거나 뭐 이런 일종의 아이디어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정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실제로 여러 흔적을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야당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뭐랄까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럼 두 분께 이렇게 질문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드려볼까 보입니다.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그 법적 조치 포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정말 법적 조치까지 갑니까? 글쎄요, 뭐 제가 청와대가 아니어서 뭐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이적행위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어떤 법적 조치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에 뭐 또 다른 걸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예전으로 보면 이게 국가원수 모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종의 여러 가지 남북 정상 간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적행위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부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최혜진 의원. 남북 관계는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족이고 또 통일해서 나중에 합쳐야 될 대상이고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서로 화해, 협력, 공존하고 공동 번영해야 될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6.25를 통해서 우리를 침공하고 네. 이 땅을 초토화시켰던 이 땅의 시대의 착오적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쪽 편이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도발해오고 있고 남한 적화 통일이라는 걸 국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립 근거로 목적 이유로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나라고 네. 계속 핵 개발하고 최근 지난번에 그 8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도 거의 완성 단계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사일 떨어뜨릴 미사일 소울 미사일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예. 그 핵 무력을 앞세워서 적화 통일 앞당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측면은 적입니다. 그것도 주적입니다. 네. 잠재적인 적은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일 때와 저쪽 면일 때 우리의 대처하는 방식과 또 성격이 틀려지는데 후자의 그런 이제 주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우리가 그 핵 개발하는데 핵을 그 원전 형태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적 행위인 거죠. 공동 번영 행위가 아니고 네.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 이적 행위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적으로서의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쪽 지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그는 이적 행위인 거죠. 그런 측면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건 이적 행위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남북한 간의 정상 간의 그 비밀이라고 해서 그것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예. 다 통치 행위라고 해서 감춰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 수사해가지고 그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통치 행위 범죄 안에서 다 양해되는 거라면은 이 정상 간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은 고발하고 그 대신 청와대 검찰에다가 신속하게 진실 규명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예. 그리고 사실 규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USB를 포함해서 협조할까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이게 빨리 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시 2018년 초에 남북이 이제 화해 무드가 있을 때 북한 쪽에 원전을 지어주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자력 수출 국민행동 같은 데고요.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데가 중앙일보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굉장히 강하게 소위 원전 하시는 분들께서 북쪽에 어떻게든 원전을 지어서 일종의 그 새로운 에너지 수출 항목으로 삼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런 원자력 단체나 그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그 뭐 정황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루지 않았고 다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적 행위도 아니고 근데 다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사실까지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예, 김성원 의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원자력 단체뿐만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뭐 경수로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통일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경제 협력할 방안을 이제 고민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캐도 해가지고 경수로 지어주다가 중간에 북한이 그 비핵화 깨뜨려 버린 바람에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전에 양면 중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제네바 합의 비핵화를 이렇게 조치를 하고 NPT 복귀하고 IAEA 사찰 받아들이고 그럴 때 도와주는 건 이거는 공존 공영의 관계고 그렇지 않고 비핵화 안 하고 핵 개발 고도화하고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거는 이건 전혀 반대의 성격인 겁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잠시 좀 가라앉히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0님과 9966님은 USB 공개해야 의심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또 특정 의원들에게만 USB 내용을 좀 오픈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3253님은 지나친 요구에 기막힙니다. 정상 간의 어록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제한적인 공개 포함해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5963님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한 발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1935님은 북한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선거인 게 맞군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기상청 다녀와서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정치와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찾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거기다 하나 얹어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 이 국민의힘 뉴부산 프로젝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하는 거야 부산 시민의 여망이기도 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실제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한일 해저 터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 섬나라여서 어떻게든 소위 대륙 진출을 하는 게 그 나라의 소망이었고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식민지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그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야욕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일종의 동아시아의 일종의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시작 지점이 아니라 이제 통과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해저 터널이 뚫리면 일본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리해지겠지만 우리가 얻는 이익이 예컨대 한 5% 10%라면 아마 일본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특히 부산은 이 아시아의 시작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이거는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그래서 왜 김종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조혜진 의원님, 우선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 쪽에서의 어떤 입장이 좀 있었고요. 또 PK의 또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사안이든 간에 100% 정리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지만. 각 당도 다 그렇고 네. 이슈마다 조금씩의 정치적 입장 차이, 지역적 이해관계 차이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대체로 부산 의원들이 주도하는 가덕 신공항 건립 사업에 예. 당이 지원하는 분위기, 아. 그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는 대체로 형성이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내려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걸 이제 저 등에 업고 예. 이야기를 하신 거죠. 뭐 혼자서 뭐 돌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땅 빌리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은 그때는 걸어서 가던 시기니까 중국 가려면은 우리 땅 거쳐 가야 되니까 벌써 한 500년, 6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전 세계 그냥 비행기로 항만으로 그러니까 해양으로 그렇게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중국 대륙 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거꾸로 대륙으로 진출하지만은 많은 또 해양 중심론 그 발전론자들은 거꾸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거꾸로 펴놓고 일본과 동남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구도는 저는 더 이상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시작점 발전 축에 있어가지고 시작점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종착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중간 기착점이 또 중요한 그 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허브가 중요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작점이 우리가 돼야 된다 또는 종착점이 우리가 돼야 된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사업이 되면은 그 사업 자체로서 부산과 경남 일대에 큰 이제 경기 활성화 요인이 되니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그 성사되고 난 뒤에 그 후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줄기차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한테도 이것과 관계없이 한 보름 전에 지역의 어느 교수님 만났더니 이거 뭐 개인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반드시 꼭 이번 선거 아니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뭐 특별법이라든가 이거는 뭐 2월 임시국회에서 양 당에서 다 처리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넘어선 한일 해저 터널 이게 또 양쪽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커다란 이슈로 좀 오를 수 있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제로 특히 한일 관계가 매우 우호적일 때도 경제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았던 건인데 지금 여전히 일본이 그 경제무역 보복 조치를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강제징용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이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롭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보태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신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도 조금만 연결하면 그야말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과 철도가 연결하는 일종의 트라이포트 지점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부산이 어떻게 아시아의 이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인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아마 그 논의에 집중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들 쭉 보면은 지금 서울은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도 좀 엎치락엎치락 되고 있고 막 요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또 2달 남은 상황인데 대한민국 선거에서 2달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다음 주도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